안녕하세요. 네이버 AA 나우의 테크 세션 중 첫 번째인 하이퍼클로바의 한국어 모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클로바 컨버세이션 팀의 박우명입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오픈 AI가 GPT-3 모델을 이미 작년에 발표하였고, 비록 클로즈 베타이지만 API도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는데 왜 굳이 네이버가 그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별도의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 장표가 그것에 대한 저희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언어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영어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의 비중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약 0.6% 정도입니다. 그러나 GPT-3에서 학습한 언어의 분포를 보면 양상이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93%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영어이며 한국어의 비중은 0.1% 미만입니다. 따라서 GPT-3 모델은 멀티링규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영어 전용 모델이며 그 밖의 언어, 특히 한국어의 경우는 생성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언어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GPT-3가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NLP 문제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과거 하지 못했던 일부 난이도 높은 태스크가 동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델 크기의 증가는 현재 딥러닝에서 주요 흐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한국어에 맞는 빅모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강력한 영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한국어 성능의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술이 종속되는 현상뿐 아니라 한국어 기반 서비스의 성장에 명확한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GPT-3의 영어 능력에 필적하거나 더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가진 모델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서 한국어의 비중이 약 97%로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진행한 데이터 세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사용한 데이터는 GPT-3 모델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모으기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보캡을 학습하는 과정은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의 종류 및 품질에 따라 언어를 이해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스만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경우는 뉴스 스타일의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최적이나 구어체 대화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비중을 낮추어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처리 과정에서 시스테매틱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코퍼스 믹서를 구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모델이 읽을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는 시리얼라이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를 적용할 때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하둡 스트리밍을 적용하여 1시간으로 단축시켜 전처리 과정에서의 부담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초대형 언어 모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글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문장 생성에 특화된 형태의 언어 모델을 기본 아키텍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모델 크기의 증가 속도는 현대의 GPU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 밀리언을 넘는 모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모델 크기는 약 100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GPU 메모리는 대략 4에서 5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급속도로 커지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 장 이상의 GPU에서 효과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중 저희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인 3중 병렬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모델 학습 시 데이터 배치, 어텐션, 레이어 측면으로 쪼개서 각각의 GPU에서 연산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에는 연산 결과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치 크기가 1024이고 데이터 패러렐이 8인 경우 한 GPU당 128개의 데이터씩 총 8개의 GPU에 나누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모델인 760 밀리언 모델을 사용하여 분산학습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거의 매달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단계별로 모델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82 빌리언 모델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커지면 학습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계산량 및 GPU 간 통신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학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학습 속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기회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시킨 82 빌리언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슈를 겪은 끝에 완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4 빌리언 모델 학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확보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모델의 경우 학습할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의 복잡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큰 값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한 영향으로 로스 값이 초반에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금방 커패시티 리밋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 아무리 학습을 길게 수행하여도 로스가 일정 수준 이상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 모델의 크기를 키울수록 초반에는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이후 워터폴 구간에서 로스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며 학습이 진행될수록 결국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GPT-3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몇몇 예시만을 이용한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꽤 경쟁력 있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생산한 모델도 위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영화 리뷰 분류 데이터셋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모델 크기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82 빌리언 모델에서 90% 정도의 분류 정확도로 소타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 측정 시 간단한 지시문과 랜덤 샘플링한 예시로 프롬프트를 구성한 결과로 204 빌리언 모델을 사용하고 또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프롬프트 튜닝 방법론을 적용하면 소타를 뛰어넘는 성능을 얻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 데이터셋인 코쿼드 1.0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역시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이퍼클로바의 한국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 및 성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어에 적합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하여 김보섭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클로바 컨버세이션 팀의 김보섭입니다. 하이퍼클로바가 한국어를 읽는 방법, 토크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 즉 기계가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실제로 하이퍼클로바의 언어 모델에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과 같은 기계가 사람이 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문장을 어떠한 단위로 끊어 읽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의 빅 AI 브랜드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사람은 처음 보는 단어가 문장에 있어도 이를 잘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끊어 읽는 방식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계가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을 토크나라고 하며 토크나를 수행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어절 단위의 경우에는 문장을 적은 토큰 개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어휘 집합을 크게 만들지 못해서 토큰이 다양하지 못할 경우 처리할 수 없는 문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문자 단위의 경우에는 문장을 처리할 때 어절 단위에 비해서 더 많은 토큰 개수를 요구하지만 처리할 수 없는 문장이 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어절 단위로 나누는 경우, 문자 단위로 나누는 경우에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서브워드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워드는 어떤 단어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문장을 서브워드 단위로 토큰화하면 문장을 적당한 토큰의 개수로 표현하면서 구성하는 어휘 집합의 크기를 어절 단위와 문자 단위의 중간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휘 집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서브워드를 학습하는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하며 하이퍼클로바의 언어 모델의 경우 바이트 페어 인코딩, 줄여서 BPE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BPE는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병합해 가면서 어휘 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BPE로 어휘 집합을 구성할 때 병합의 대상인 문자열의 단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어휘 집합을 가지도록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언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후보로 캐릭터 레벨 BPE, 바이트 레벨 BPE,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를 선정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어 모델 학습용 말뭉치로 대략 2TB의 말뭉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말뭉치를 전부 사용하여 비교 실험을 위해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방법인 BPE가 매우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말뭉치 중 얼마만큼의 말뭉치를 학습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어 말뭉치에 존재하는 단어를 빈도수로 나열했을 경우 지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한 말뭉치 양의 차이가 있어도 어휘 집합 간에 중복되는 토큰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말뭉치의 양을 줄여가면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고 중복되는 토큰의 비율을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에 사용할 말뭉치 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험은 전체 말뭉치의 1%를 임의 추출하여 실험 말뭉치로 구성하고 이 실험 말뭉치로부터 다시 임의 추출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말뭉치를 전부 사용하여 학습했을 경우에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의 어휘 집합을 레퍼런스로 설정합니다. 그 후 실험 말뭉치로부터 정해진 양을 임의 추출하여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고 그 결과인 어휘 집합을 레퍼런스와 비교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1%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레퍼런스와 어휘 집합의 구성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전체 말뭉치의 1%를 사용하여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였습니다. 1%인 20GB도 통상적으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 학습을 지원하는 패키지로 학습하기에는 매우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과 같은 이슈들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말뭉치를 병합의 대상이 되는 토큰들로 미리 나누는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대용량의 말뭉치로부터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후보군인 캐릭터 레벨 BPE, 바이트 레벨 BPE,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 중 바이트 레벨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등록 단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빈도 형태소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한 20GB의 말뭉치에서 각 방식으로 학습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슬라이드의 예시 문장을 토큰화를 해보면 캐릭터 레벨 BPE의 경우는 미등록 단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이트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큰화의 결과물이 바이트 레벨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디코딩하여 확인해본 결과 바이트 레벨을 사용하는 두 경우 모두 미등록 단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 모델 학습의 관점에서 데이터에 미등록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학습의 난이도를 높이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 BPE를 제외한 바이트 레벨 BPE,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두 방식의 비교를 위해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토큰화의 방식이 달라지면 언어 모델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퍼플렉시티와 같은 지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더 좋은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만든 언어 모델은 더 사람이 쓴 것 같은 문장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지표화하기 위해서 기계가 생성한 문장과 사람이 쓴 문장을 판별하는 판별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판별 모델은 기계가 쓴 문장을 탐지하는 모델이며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세션인 하이퍼클로바 한국어 능력평가 지표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별 모델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로 학습한 언어 모델이 판별 모델을 제일 잘 속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발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이퍼클로바의 언어 모델은 모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E를 기반으로 처리된 말뭉치로부터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스케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별 모델은 클로바 컨버세이션 팀의 김영성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넘겨받은 클로바 컨버세이션 팀의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퍼클로바 한국어 능력평가 지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뒤 우리가 여러 지표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바, 즉 설계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델이 생성한 문장은 얼마나 유창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장의 유창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정도를 수치적으로 측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모델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언어 생성 능력에 비해 많은 평가 지표들이 여전히 2000년대 초반 번역 모델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대규모 모델의 생성 품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란 다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 품질 지표들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성 문장과 레퍼런스 문장의 유사성이 더 이상 문장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두 글 가운데 어떤 글의 품질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시간 관계상 준비한 문장을 모두 읽어보긴 어렵지만 모델이 생성한 글 2에서 초록 상자 부분을 얼핏 보면 동어 반복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성 문장과 레퍼런스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매트릭인 블루 스코어를 계산해보면 글 2의 품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글 2는 특정 단어의 반복적 나열이 많은 반면 글 1은 이야기의 흐름과 어휘의 사용 면에서 비교적 유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와 유사한 글이라고 해서 이 글이 좋은 품질의 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설정에서 학습한 모델을 PPL로 비교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 설정 가운데 특히 어휘 집합, 즉 보캡이 다르다는 것은 모델 입장에서는 푸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로스와 PPL의 스케일과 다이나미스가 변하는데 이것을 모델 간 성능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도록 학습한 모델과 털 길이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도록 학습한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모델은 입력받은 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른 확률 분포로 각 태스크의 분류 결과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이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한 로스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휘 집합이 다른 두 언어 모델은 서로 다른 토큰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맞춰야 할 토큰 시퀀스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각 모델을 완전히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선 앞선 발표에서 언급한 토큰화 방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토큰 시퀀스로 PPL을 계산할 경우 일단 출력하는 토큰이 다르고 설령 같은 토큰이라 할지라도 모델이 할당하는 라이클리후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작은 단위로 토큰화를 하는지에 따라 PPL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두고 이것이 단지 두 모델 사이의 어떤 성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문제점들로부터 우리는 생성 품질 평가 지표에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표는 레퍼런스 의존성이 없으면서 로스가 아닌 생성 텍스트에 기반한 품질 평가 지표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튜링 테스트와 유사하지만 판별자를 사람이 아닌 리얼 페이크 문장을 학습한 모델로 교체한 셋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모델의 언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사람이 학습한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성 문장이 유창할수록 판별 모델의 정확도는 하락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생성 문장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지표를 판별 정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판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생성 모델 학습에서 배제한 나무위키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처리를 통해 프롬프트와 리얼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는 다양한 수준의 생성 모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페이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판별기는 KCBOT 베이스 모델에 리얼과 페이크를 판별하도록 파인 튜닝한 세팅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고 학습 과정에서 몇 가지 학습 테크닉과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여 판별기를 학습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결과를 보시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블루 계열 지표의 경우 결과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반면 DA 점수는 PPL과 같은 기존 매트릭의 경향성과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별 정확도 지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동일한 크기의 모델에서는 학습을 진행할수록 판별기를 더 잘 속이고 동일한 이터레이션에서는 모델이 충분히 수렴한 시점 이후라면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판별기를 더 잘 속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보캡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DA 점수는 어떤 어휘 집합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일관된 스케일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DA 점수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생성 모델이 판별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 유사한 분포의 코퍼스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경우라면 그 생성 모델은 습득한 정보에 비해 손쉽게 판별기를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생성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통일하거나 판별 모델 학습 데이터를 다양화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3개 파트에 나눠 진행한 하이퍼클로바의 초대형 언어 모델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로 초대형 한국어 언어 모델에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성에 부합하는 어휘 집합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습한 언어 모델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로 판별 정확도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버실 어딘가에선 더 크고 유창한 언어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빅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빅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크고 멋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